아침에 눈을 떴을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나요? 알람이 울리면 곧장 일어나 운동화 끈을 묶습니까? 아니면 5분만 더 이불 속 따뜻함을 붙잡습니까? 사실 이 아주 작은 순간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갈라놓습니다. 하버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두뇌는 본능적으로 에너지 절약을 최우선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뇌는 새로운 불편함을 회피하고 편안함을 유지하려 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단기적 편안함을 선택하는 뇌의 습관은 장기적으로 불행과 가난을 불러옵니다. 미국 스탠퍼드대의 유명한 마시멜로 실험을 떠올려 보세요. 아이들에게 당장 눈앞에 사탕 하나를 먹을지 15분 뒤 사탕 2개를 받을지를 선택하게 했습니다. 단기적 편안함 지금 당장 먹는 것을 선택한 아이들은 성인이 되었을 때 학업 성취, 직업 안정성, 심지어 건강 지표까지 낮았습니다. 반대로 불편한 기다림을 감수한 아이들은 평균 소득이 훨씬 높았습니다. 즉, 불편을 감수할 줄 아는 능력은 곧 부의 지표입니다. 첫째, 부자는 작은 불편을 통해 큰 보상을 얻는다. 워렌 버핏은 세계 최고의 부자 중 한 명이지만 매일 같은 맥도널드 아침 메뉴를 먹습니다. 때로는 가장 저렴한 세트로 동전 몇 개를 챙겨 계산하는 모습이 목격되곤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 장면을 두고 그렇게 돈이 많은데 왜 불편하게 매번 같은 걸 먹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버핏은 단순한 습관 뒤에 의도된 불편을 숨겨두었습니다. 매일 메뉴를 고민하는 시간, 과시적 소비로 흩어지는 욕망을 차단함으로써 그는 뇌의 의사결정 에너지를 아낍니다. 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이스터가 제시한 의사결정 피로디시전 퍼티그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하루에 내릴 수 있는 의사결정의 수가 한정돼 있습니다. 불필요한 편안함을 추구하며 소비적 선택을 반복하면 정작 중요한 투자나 전략적 판단에 쓸 에너지가 고갈됩니다. 반대로 가난한 사람은 작은 편안함을 위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합니다. 출근길에 커피 한 잔으로 위안을 삼고 운동 대신 소파에 앉아 드라마를 시청하며 장을 보러 갈 때조차 가까운 편의점을 선택해 비싸게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순간은 달콤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정적 부담과 건강 악화라는 큰 비용을 초래합니다. 즉, 부자는 작은 불편을 자발적으로 선택해 큰 보상을 얻고 가난한 사람은 작은 편안함을 추구하다 큰 대가를 치릅니다. 둘째, 뇌는 불편함 속에서 성장한다. 신경과학은 하나의 단순한 진실을 말합니다. 뇌는 불편함 속에서만 진짜로 성장한다는 것. 하버드 의대 연구팀은 새로운 환경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뇌의 해마학습 기억 담당 부위가 활성화되고 신경 가소성이 강화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다시 말해, 뇌는 편안함보다 불편함을 통해 더 많은 연결을 만들고 더 강력해집니다. 스티브 잡스를 떠올려 봅시다. 그는 애플을 창업한 뒤 쫓겨나는 굴욕을 겪었지만 그 불편한 상황 속에서 넥스트니 엑스티와 픽사를 일궈냈습니다. 만약 잡스가 편안함을 추구하며 그냥 은퇴하자라고 했다면 오늘날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아이폰은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진화론적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는 혹독한 빙하기, 사냥 실패, 굶주림 같은 불편함을 극복하면서 뇌와 사회적 협력 능력을 발전시켰습니다. 즉, 불편함은 인류 진화의 엔진이었고 오늘날 부자들의 행동에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반대로 편안함만 추구하는 사람은 뇌가 정체 모드에 들어갑니다. 넷플릭스를 자동 재생으로 틀어놓고 배달 음식을 주문해 먹으며 일상의 불편을 회피할수록 신경 연결망은 약해지고 새로운 기회를 잡을 능력도 줄어듭니다. 결국 편안한 삶은 위험한 삶이 되는 셈입니다. 셋째, 불편함은 자기 통제력의 훈련장이다. 부자들은 자기 통제력이 강합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불편함을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습관이 곧 자기 통제력을 기르기 때문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전기차, 우주 탐사, 뇌과학 스타트업에 동시에 도전하면서도 하루 5시간 이상 수면을 줄이고 업무 현장에서 침낭에 의지해 생활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불편한 환경을 스스로 만들며 집중력을 유지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고생이 아니라 자기 통제력 강화를 위한 뇌의 훈련 과정이었습니다. 본능 심리학적으로 인간은 쾌락 마이너스 고통 원리 플레저 마이너스 PAIN 프린서펄을 따릅니다. 즉, 쾌락은 추구하고 고통은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들은 이를 역으로 활용합니다. 불편함을 선택해 스스로를 제어하고 즉각적인 쾌락을 늦추는 능력 딜레이드 그래터퍼케이션을 기릅니다. 이 훈련이 반복될수록 투자 사업 관계 등 인생의 중요한 국면에서 단기 쾌락을 거절하고 장기 이익을 붙잡는 능력이 강화됩니다. 가난한 사람은 정반대입니다. 오늘은 힘드니 술 한 잔으로 위로하자, 월급 들어왔으니 명품 하나쯤 사자라는 식으로 작은 불편을 피하다가 자기 통제력을 잃습니다. 그리고 결국 편안함의 노예가 됩니다. 넷째, 불편을 감수해야만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전 세계의 부자들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기회를 움켜쥐었습니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조스는 안정적인 월가 직장을 박차고 나와 차고에서 아마존을 시작했습니다. 창업 초창기 그는 낡은 책상과 불편한 환경 속에서 하루 18시간을 버티며 물류를 직접 처리했습니다. 편안함을 포기했기에 그는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제국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진화론적으로도 불편함을 감수하는 개체만이 새로운 서식지로 이동하고 새로운 먹이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편안한 굴 속에만 머문 개체는 굶어 죽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기회도 편안함 바깥에 존재합니다. 다섯째, 편안함은 두뇌를 둔화시킨다. MIT 연구진은 반복적으로 편안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두뇌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놀랍게도 즉각적인 편안함 게임, 배달, 쇼핑 등을 자주 선택한 집단은 전전두엽의 활성도가 감소했습니다. 전전두엽은 미래 계획자기 통제 창의적 사고를 담당하는 부위입니다. 다시 말해, 편안함을 습관적으로 추구하면 장기적 사고 능력이 떨어지고 뇌가 즉각 보상 중독 상태에 빠집니다. 반대로 불편함을 선택한 집단, 즉 꾸준히 운동을 하고 새로운 언어를 배우며 낯선 환경에 자신을 노출한 사람들은 전전두엽이 더 활발하게 작동했습니다. 뇌는 불편함 속에서만 진짜 일을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로켓 발사 실패 후에도 굴하지 않고 재도전에 나섰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실패의 불편함은 그의 두뇌를 더 강력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 스페이스X는 민간 기업 최초로 국제 우주정거장에 화물을 보냈습니다. 편안함을 선택했다면 인류는 아직도 NASA에만 의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섯째, 편안함의 늪은 가난한 사람들끼리의 공통분모.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연구에서는 편안함을 추구하는 사회적 집단일수록 경제적 사다리에서 하락할 확률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저녁마다 술자리에 모여 오늘 하루 힘들었으니 그냥 즐기자고 위로하는 사람들은 단기적 친밀감을 얻지만 장기적으로는 모두 재정적 어려움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른바 편안함 동맹입니다. 반대로 부자들은 서로의 불편을 격려합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운동하는 습관, 몇 년간 지속되는 투자 유보, 철저한 절약 같은 불편함을 서로 정상으로 받아들이죠. 결국 같은 환경에서 모인 사람들의 편안함 기준이 서로의 삶을 결정짓습니다. 진화 심리학적 관점에서 인간은 동조 본능 컨포머티 바이어스를 가집니다. 무리와 비슷하게 행동할수록 생존 확률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난한 집단 안에서 형성된 편안함 동조가 개인의 뇌에도 깊이 각인된다는 겁니다. 결국 편안함을 쫓는 무리 안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같은 패턴을 반복하며 가난의 늪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집니다.
일곱째, 불편을 견딘 사람만이 복리 효과를 누린다. 경제학에서 가장 무서운 힘은 단연 복리 컴파운드 인트러스트입니다. 그런데 복리는 불편을 감수하는 자에게만 주어집니다. 워렌 버핏은 젊은 시절부터 불편한 검약을 택했습니다. 화려한 차나 집 대신 소박한 생활을 고집하며 투자금을 한 푼이라도 불려갔습니다. 그 결과 그의 자산의 99%는 50세 이후에 만들어졌습니다. 버핏의 불편한 선택이 장기 복리의 마법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편안한 소비를 반복합니다. 월급날이면 외식, 쇼핑, 유흥으로 자기 보상을 하고 신용카드로 당장의 편안함을 사버립니다. 그 결과 빚은 쌓이고 복리의 반대인 복리의 비컴파운드 댓이 시작됩니다. 이처럼 불편을 감수한 사람만이 복리의 곡선을 타고 위로 올라가며 편안함을 택한 사람은 복리의 늪에 빠져내려갑니다. 여덟째, 불편은 인간관계를 진짜로 만든다. 부자들의 인간관계는 다릅니다. 그들은 불편한 대화, 불편한 피드백을 감수합니다. 실리콘밸리의 성공한 CEO들은 회의에서 예스맨을 두려워합니다. 자신에게 불편한 진실을 말해주는 동료를 옆에 두고 때로는 냉혹한 충고를 받아들입니다. 뇌과학적으로 불편한 대화를 나눌 때 뇌의 편도체가 활성화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지만 동시에 학습과 성장에 관여하는 신경회로도 더 활발히 작동합니다. 결국 불편한 대화 속에서 관계는 깊어지고 사업적 인사이트도 생깁니다.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은 불편한 대화를 피합니다. 괜히 기분 상할까봐 솔직한 충고를 하지 않고 겉도는 대화와 가벼운 농담으로 시간을 보냅니다. 편안한 관계는 갈등이 없지만 발전도 없습니다. 결국 서로의 삶에 아무런 변화를 주지 못합니다. 아홉째, 불편을 선택하는 순간 미래의 나가 달라진다. 심리학자 켈리 맥고니걸은 의지력의 과학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통제는 근육과 같아서 불편을 감수할 때마다 더 강해진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기, 책 한 권을 끝까지 읽기, 투자금을 쓰지 않고 지키기 같은 작은 불편의 선택이 쌓일수록 미래의 나는 강력해집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불편은 더 이상 불편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습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처음엔 고통스러웠던 운동이 몇 달 지나면 오히려 하지 않으면 불편해집니다. 이것이 뇌의 가소성 NEUROPLASTICITY의 힘입니다. 뇌는 반복된 불편을 새로운 정상으로 받아들입니다. 반대로 편안함을 선택하면 그 순간은 달콤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더 큰 불편을 맞이하게 됩니다. 건강 악화, 빚, 불안정한 인간관계 같은 진짜 고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열째, 불편을 견딘 CEO들의 실제 사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불편을 감수하며 자신을 단련했습니다. 단순한 근성 이야기가 아니라 뇌과학과 진화론적으로 타당한 행동이었습니다. 제프 베조스 아마존. 베조스는 안정적인 월가 커리어를 버리고 인터넷이라는 당시 불확실한 영역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초기 아마존 사무실은 낡은 차고였고 책상을 나무 문짝으로 직접 만들어 썼습니다. 이 불편한 환경 속에서 그는 효율성을 극대화했고 지금의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제국을 세웠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스페이스X. 머스크는 한때 테슬라가 파산 직전일 때 자신의 전 재산을 회사에 쏟아부었습니다. 잠잘 곳이 없어 공장 바닥에서 침낭 하나로 버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그 불편을 회피하려 했겠지만 머스크는 오히려 불편을 자신의 무기로 바꿔 집중력을 끌어올렸습니다. 그 결과 테슬라는 세계 자동차 산업의 판도를 뒤집었습니다.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버핏은 90세가 넘은 지금도 오마하의 오래된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편안함을 주는 소비보다 불편을 통해 얻는 복리의 힘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자산 대부분은 50대 이후 장기 복리로 폭발적으로 불어났습니다. 작은 불편이 거대한 부로 연결된 셈입니다. 스티브 잡스 애플에서 쫓겨난 뒤 잡스는 모든 것을 잃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한 시간 동안 넥스트와 픽사를 세우며 역량을 확장했습니다. 만약 그가 편안하게 은퇴를 선택했다면 애플의 부활과 아이폰 혁명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부자들의 성공 뒤에는 언제나 불편을 감수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11째, 왜 불편이 기회를 만든 걸까? 진화 심리학적으로 인간은 편안한 상태에 있을 때 탐색 행동을 멈춥니다. 배부른 사자가 사냥을 멈추듯 편안함은 뇌의 탐구 시스템을 꺼버립니다. 반대로 불편한 상태에 놓이면 뇌는 생존을 위해 창의적 해법을 찾아내려 합니다. 배가 고픈 사자는 더 넓은 땅을 탐색하고 새로운 사냥 전략을 만듭니다. 추운 동굴에 갇힌 인류는 불을 발견했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한 집단은 농업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편이 기회를 만든 이유입니다. 불편함이 없으면 혁신도 없습니다. 12째, 불편을 견딘 사람과 피한 사람의 결정적 차이. 심리학자 안젤라 더크워스는 그릿그릿에서 성공은 재능보다 꾸준히 불편을 견디는 힘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20년간 1만 명을 추적한 연구에서 꾸준히 불편한 습관 저축, 운동, 학습 등을 유지한 사람들은 평균 자산이 7배 이상 높았습니다. 반면 즉각적 편안함 소비, 휴식, 오락을 선택한 사람들은 대부분 40대 이후 재정난에 시달렸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불편을 습관화했는가라는 문제였습니다. 13째,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불편 훈련법. 부자들이 선택하는 불편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일상에서 누구나 시작할 수 있습니다. 1. 차가운 물로 아침 세수하기. 뇌를 각성시키고 불편에 적응하는 첫 훈련입니다. 2. 하루 30분 걷기나 운동하기. 몸이 피곤할 때도 움직이면 자기 통제력이 강화됩니다. 3. 즉시 소비 대신 하루 늦추기. 사고 싶은 것이 있을 때 24시간 뒤에도 필요하면 사는 습관. 지연된 만족 훈련입니다. 4. 새로운 사람과 대화하기. 불편한 관계를 피하지 말고 낯선 네트워크에 들어가 보세요. 기회는 그 안에 있습니다. 5. 매일 10분 독서하기. 피곤하다고 핑계대지 말고 지적 불편함을 뇌에 주입해야 사고력이 커집니다. 이 작은 불편들이 쌓이면 뇌는 그것을 새로운 정상 상태로 학습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불편은 사라지고 새로운 성취가 남습니다. 14째, 편안함을 거부한 사람들이 얻은 보상. 운동의 불편을 선택한 사람은 건강이라는 자산을 얻습니다. 저축의 불편을 감수한 사람은 복리라는 기적을 얻습니다. 공부의 불편을 견딘 사람은 시장에서 경쟁력을 얻습니다. 관계에서 불편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신뢰라는 무형 자산을 얻습니다. 편안함을 거부한 결과는 단순히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건강, 인간관계, 지식, 자기 통제력 등 인생 전반의 자산으로 돌아옵니다. 15째, 불편은 자유로 가는 관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편안함이 곧 자유라고요.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편안함을 추구할수록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즉각적인 편안함을 위해 카드 할부를 쓰면 미래의 자유는 빚으로 묶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불편을 피하면 병원 침대에 묶여야 하는 불편을 맞이합니다. 불편한 공부와 훈련을 회피하면 평생 남이 시키는 일만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결국 진짜 자유는 불편을 감수한 사람에게만 찾아옵니다. 워렌 버핏이 평생 검약을 선택했기에 90세가 넘어서도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투자하며 살아갑니다. 반대로 편안함의 노예가 된 사람은 직장, 대출,
건강 문제에 갇혀 자유를 잃습니다. 16째, 불편은 미래 자산을 위한 투자다. 하버드대 행동경제학 연구팀은 불편을 감수한 행동은 뇌의 투자 신호로 기록된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당장의 소비 대신 저축을 선택할 때 뇌의 전측 대상 피질ACC 활성화되는데 이는 장기적 보상을 위한 자기 제어 신호입니다. 즉 작은 불편은 미래 자산을 위한 투자이자 뇌의 훈련입니다. 돈을 모으기 위해 지금의 편안함을 거절하면 미래의 재정 자유, 운동을 위해 지금의 편안함을 거절하면 미래의 건강 자산, 공부를 위해 지금의 편안함을 거절하면 미래의 경쟁력. 가난한 사람은 편안함을 소비로 착각하지만 부자는 불편을 투자로 이해합니다. 17째, 불편을 회피하는 본능을 넘어서는 법. 인간은 진화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하도록 설계됐습니다. 따라서 불편을 피하려는 것은 당연한 본능입니다. 그러나 그 본능을 그대로 따르면 현대 사회에서는 오히려 가난으로 직행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본능을 이길 수 있을까요? 1. 작은 불편부터 시작하기. 이에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차가운 물로 샤워하기. 2. 불편을 습관화하기. 매일 같은 시간에 운동, 독서, 저축. 뇌는 반복된 불편을 평범함으로 인식합니다. 3. 불편을 즐기는 사람들과 어울리기. 새벽에 운동하는 친구, 절약을 실천하는 동료, 창업에 도전하는 사람들과 네트워킹하세요. 4. 즉각적 보상 대신 장기 보상에 초점 맞추기. 오늘의 커피 대신 10년 뒤의 자유를 상상하세요. 이것이 바로 불편 훈련법입니다. 본능을 거슬러야만 뇌와 삶이 바뀝니다. 18째, 불편이 곧 성장을 보장한다. 신경과학자들은 말합니다. 뉴런은 불편 속에서만 새롭게 연결된다. 불편은 뇌를 성장시키는 자극이고 몸을 단련하는 자극이며 자산을 축적하는 자극입니다. 편안함 속에서는 결코 성장할 수 없습니다. 편안함은 달콤하지만 그 끝에는 정체 퇴화 몰락이 있습니다. 불편함은 고통스럽지만 그 끝에는 성장진 보자유가 있습니다. 19째,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갈림길. 정리하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는 단순합니다. 부자 불편을 선택한다. 자기 통제력 강화 장기 복리 효과 자유 획득. 가난한 사람 편안함을 선택한다. 자기 통제력 약화 단기 소비 반복빚과 구속. 즉 같은 하루를 살아도 누군가는 불편을 자산으로 전환하고 다른 누군가는 편안함을 빚으로 전환합니다. 20째, 불편을 감수하는 삶이 남기는 궁극적 메시지. 철학적으로 말하면 불편은 인간다운 삶의 본질입니다. 인류는 불편을 극복하며 진화했고 불편을 마주하며 문명을 세웠습니다. 따라서 불편을 회피하는 순간 인간은 진화를 멈추고 퇴행하기 시작합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는 재능이나 운명이 아니라 불편을 감수할 용기에 있습니다. 편안함만 찾는 순간 인생은 퇴색하지만 불편을 선택하는 순간 인생은 확장됩니다. 결국 부자가 된다는 것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불편을 자산으로 전환하는 능력을 익히는 것입니다. 결론. 부자는 불편을 감수하고 가난한 사람은 편안함만 찾습니다. 불편은 뇌를 성장시키고 복리를 가능하게 하며 진짜 자유를 줍니다. 오늘 당신의 선택이 미래의 자산을 결정합니다. 따뜻한 이불을 벗어던지고 불편한 운동화 끈을 묶는 순간 당신의 인생 그래프는 부자의 궤도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더리치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